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K전력기기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K전력기기의 역대급 호황은 계속됩니다. 증권사도 이미 3년치 물량을 확보한 셈인 변압기 3사를 좋게 보는데요. 최근 오픈 AI도 한국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를 시사했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말도 있던데 전력 인프라주 하반기에도 랠리가 이어질까요? 네, 역대급 호황이 더 길어질 것이다.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력 인프라주 수주 잔고도 두둑하게 쌓여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갈 수 있을까요? 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AI 투자가 아주 수요가 지금 강하다는 것을 최근에 빅테크 미국에 이제 관련된 기업들한테 확인이 되고 있는 예. 그러한 분위기고 숫자로도 지금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우리가 정부에서도 지금 AI 관련된 투자 발표 어제 나왔거든요. 네. 수십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앞으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저도 한 3-4개 정도 쓰고 있거든요. GPT부터 해서 제미나이, 그다음에 퍼블렉시티까지 해서 네.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이제 빅테크나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AI 관련해서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출시를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누가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을지 그거는 이제 좀 더 가봐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완전히 도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년 전에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량이 저 정도였다면 왼쪽 그래프였다면 앞으로 뭐 2-3년 뒤에는 적어도 2배 이상의 전력 수요가 올라갈 텐데 그게 비단 AI 뭐 인프라 투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지금 전력 수요가 올라오면서 최소 저거 이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전망이 나오다 보니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도 양호하지만 오히려 최근에 발전소라든지 이런 이제 전력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AI 기업이 마지막에 성공할지를 참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어렵다면 쉽게 생각하면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력 기기, 전력 인프라 투자는 계속 된다. 그래서 그쪽에서 좀 편안한 선택지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가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쪽은 꾸준히 볼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만 한 가지 좀 걸리는 게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이 변수라는 건데 우선은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그 품목 관세 변압기도 좀 포함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여전히 큰 건 알겠지만 이 관세 때문에 수익성에 약간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제 PPI가 발표됐잖아요. 예. 우리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PPI가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관세라든지 최근에 제반 비용들이 올라가는 것을 아직까지는 전가를 하지 않고 본인 기업들이 지금 떠안고 있는 것으로 네.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되기보다는 나중에 어느 순간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결국에는 아마 이익이나 수익성이 좀 축소되는 그런 흐름들이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겠죠. 본인들이 다 떠안게 되면.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분위기에서 지금 수요 대비해서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변압기 관련돼서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노이즈가 크다면 사실은 우리 PPI라고 이제 변압기 관련된 가격의 움직임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뚫고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관세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러한 노이즈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생긴다면 조정을 좀 세게 받았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테슬라에서도 이제 전력기기라든지 그런 변압기 쪽에 한번 우리도 진출을 해보겠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누군가 시장에 들어오고 관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타이트한 쇼티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변압기 관련된 부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그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 만약에 테슬라가 진짜 들어와서 변압기를 엄청 많이 좋은 걸 잘 네. 찍어내서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이제는 타이트하지 않다면 아마 그 변압기 PPI라는 그 가격부터 꺾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에도 이제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겠죠.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 보니까 AI 투자 인프라 관련된 이러한 뭐 이슈로 인해서 더욱더 변압기는 다시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그러한 뭔가 노이즈,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네. 증명을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건재하다라는 걸. 그리고 변압기 PPI도 같이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추세가 너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장에서도 신고가 기록했고요. LS일렉트릭은 지난 8월에 이제 고점을 찍었었는데, 이러한 변압기 쪽 계속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는 쪽에서 우리가 좀 진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직 덜 오른 쪽을 노려봐야 될지, 지금 우리 주목할 쪽은 어디로 보세요? 일단은 1차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대장주가 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예.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대형 이제 중대형 변압기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대일렉트릭이 좀 쉬는 사이에 그 다음으로 지금 좀 움직였던 기업이 대표적으로 효성중공업이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아무래도 이제 건설 사업부가 좀 있다 보니까요,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변압기보다 눌려 있었는데 그 부분을 거의 뭐 최근에 한 방에 다 해소하는 정도로 네. 아주 강한 좀 슈팅이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 이런 순서대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중대형 변압기에서 그 다음 사이클을 좀 찾는다라면 일진전기도 꽤 지금 약간 소외된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네. 어제 움직일 때 한 7, 8% 정도 움직이긴 했거든요. 근데 효성중공업이 마진 회복과 함께 상반기에 랠리를 펼쳤는데, 일진전기는 그 부분이 올 하반기 내년 초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효성중공업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그림이 일진전기한테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만약에 내가 중대형 변압기 쪽에서 좀 눌려있는 종목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일진전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좀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중대형 변압기 위주로 보되 이제 눌려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일진전기까지 투자 아이디어 좀 세워주셨네요.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8월 PPI의 예상치 하회로 연준 금리 인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또 9월은 학회 계절인데다 미국의 생물보안법 재논의 가능성도 나오네요. 모든 이슈가 제약바이오주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만큼 제약바이오주에 투자할 시기인가요? 오늘 밤에 CPI도 좀 우리가 발표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빅컷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럴 때는 바이오 섹터가 최대 수혜 섹터다,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함이 없다라면 사실은 성장주 쪽에서는 네. 바이오주가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업종이라는 것을 이제 누구나 다들 예.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지금 그림에서 나가는 것처럼 금리 인하는 원래 뭐 9월, 10월, 12월 세 차례 정도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혹시나 물가가 만약에 좀 튀면 그게 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계 심리로 지금 어제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 어제 예상치보다 뭐 낮게 나왔고, 오늘도 만약에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면 이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거의 뭐 뚜렷하게 진행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숫자가 없는 성장주 쪽에서는 바이오가 하반기에 뭐 학회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고, 그죠? 9월 23일 날 지금 알테오젠 대장주잖아요, 바이오에. 예. 네, FDA 또 승인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전체로는 좀 나쁘지 않은 그러한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저는 그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돈들이 지금 좀 갈 곳이 네. 제한적이면 수급이요. 네, 네. 수급이 좀 바이오 쪽 최근에 움직임이 괜찮았다고 좀 쉬고 있는데요. 요즘 워낙 지금 AI 투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인 반도체 쪽이 있다 보니까 네.
한 며칠 사이에는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 쪽으로 들어갈 수급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가 약간의 저는 시소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단기적으로 반도체가 아주 센데요. 반도체 쪽으로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들어가고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는 다시 좀 바이오 쪽으로 와야 매기가 좀 움직이지 둘 다가 지금 같이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반도체가 약간 숨고르기를 할 때 다시 바이오주가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기에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최대 수혜 섹터인 건 맞는데 지금 수급적으로 반도체가 좀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수급이 이제 이동이 된다면 바이오 쪽에 시간이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그 키워드를 좀 볼 텐데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다시 또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법안 통과 시에는 수혜 예상되는 기업들 확실히 또 CDMO 뭐 이런 쪽 봐야 될까요? 삼바나 ST팜 등등이요? 맞습니다. 뭐 이미 두 종목을 말씀해 아, 주셔가지고 네. 네. 저는 이제 바이넥스까지 바이넥스. 네, 하나 더 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통과가 안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지금 초당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금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뭐 통과되면 문제없이 아마 이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중국 견제에 대한 부분이 이 생물 보안, 특히 생명과학 관련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이 지금 지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제조 역량이 강한 CDMO 관련된 캐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뭐 수주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죠? 네. 1조 정도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요 100만 원대 가격 정도는 충분히 뭐 가격을 좀 중기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의 여력은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것은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를 좀 눈여겨서 좀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공시가 하나 나오고 난 다음에 시가부터 높게 갭 출발했다가 지금 3일 연속으로 약간 음봉이 지금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자, 오히려 좋은 뉴스가 나와서 시가 갭이 높게 출발했을 때 19,000원 그 부근에서 네. 높게 따라 사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3일 정도 빠지니까 최근에 오르기 전에 직전 가격까지 지금은 다시 또 빠져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주가는 좀 빠져 있는데 앞으로 생물보안법 관련된 모멘텀이 나쁘지 않고 바이오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센티가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내려와서 다시 좀 이동 평균선이 모여있는 구간으로 예. 떨어졌을 때가 저는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말씀을 좀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넥스 지금 딱 들어가기 좋은 시점이다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섹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토픽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전력 인프라 쪽에요. 최근에 HVDC 키워드가 상당히 많이 초고압인가요? 좀 맞습니다. 네. 네, 초고압 직류 송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네. 건설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서해안 중심으로 그다음에 남해안, 동해안 U자형으로 이렇게 전력을 많이 생산을 해서요. 지금 소비가 많은 데는 곳은 당연히 수도권 중심으로 전력에 대한 소비가 높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전기를 끌고 오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끌고 오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는 교류 형태거든요. 그 교류 형태로 끌고 오게 되면 끌고 오는 중간중간에 다 이게 손실이 발생을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직류로 초고압으로 강하게 밀어줘야 끝까지 별로 손실 없이 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정부에서는 계속 지원을 좀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세명전기 같은 기업,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세명전기인데 HVDC 관련해서 금구류 같은 부품을 좀 생산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는데 이미 그와 관련된 자금들이 좀 집행이 되면서 수혜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 들어오면서 약간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뭐 우리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면 지금 가장 제류에 있는 종목이 세명전기입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싸니까 관심 있게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세명전기 말씀해 주셨네요. 저평가 매력이 있습니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KB증권 프로인클럽 민재기 팀장님과 함께했고요.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